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지금 125회 대비이고요. 올해 마지막 시험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정규반 형태가 아니고요. 실전반입니다. 이제 자연환경관리기술사 그 수업이 실전반으로 한 몇 년 전에는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저희가 테스트를 보는 내용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도 아예 처음이신 분. 그럼 처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저분은. 그러면요, 이 실전반 형태는 정규반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학원에서 이번에 주수도 얼마 남지 않고, 그리고 바로 시험 기간이 바로 7월 말일이기 때문에 실전반 형태로 수업을 하지만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규반 동영상을 지금 주죠. 그래서 그거 활용하는 얘기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과 아니면 기수강생들 수업하는 요령에 대한 얘기도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다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1교시의 오리엔테이션 얘기를 할 거고요. 수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효과가 높다라는 얘기를 주로 1교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2교시에는 저희가 이제 실전반이든 정규반도 상관없이 기숙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가장 첫 출발인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기수강생들은 첫 수업 1교시는 중복될 수 있긴 하지만 실전반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내용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새기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저희는 자연환경관리 종목이죠. 자연환경관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큐넷에 들어가게 되면 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출제 경향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은 큐넷에 다 들어있고 그 내용들 제가 이 안에 넣어놨거든요. 일단 처음 하신 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술사 시험이라는 특징에 대한 것도 처음 하신 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즉 종목에 대한 이해, 기술사 시험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순조롭게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기술사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기술사 시험은 저희가 4교시로 되고 그리고 필기이고 손으로 쓰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서술형입니다. 단답도 결국은 한 페이지에 1.5페이지를 쓰기 때문에 서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시험의 특징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시험을 불합격시키는 시험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 서술형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이론이 있어요. 이론은 분명하게 있지만 기술사는 결국은 실무자들을 뽑고자 하기 때문에 둘 다 병행된 답지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론과 실무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이 어떨지 제가 알지는 못해요. 아는 분들은 어느 쪽 전공을 하고 있고 어떤 실무에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이분의 이론을 더 채우면 되겠다. 또는 해당 실무를 하고 있으면 자연환경관리 실무가 뭐가 있습니까? 생태보건 사업 하시는 분들, 자연환경 보존사업 대행자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부 환경영향 평가도 가능합니다. 제가 일부라고 표현한 거는 환경영향 평가 문제가 많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 실무에 관련된 문제보다는 생태보건 사업에 관련된 실무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에 관련된 이론을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실무를 합니다. 자, 해당 실무를 하신 분은 이론을 보강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해당 실무가 아니다 싶으면 실무자들은 이것만 보강하면 되지만 이게 아니다 싶은 분은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달라지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시간이에요. 공부 시간. 절대적인 시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실무자도 아니야. 그럼 공부도 해야 돼. 이러면 절대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필요한 거고. 내가 이쪽 실무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론만 채우면 되니까 시간이 조금 덜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출발선이 달라진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빨리 파악해서 이 시간 확보를 해줘서 아, 요만큼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느끼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기사처럼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생각을 해서 아, 어느 정도 시간 확보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를 생각해서 스케줄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평소의 업무가 시험과 직결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당연히 실무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실무가 아니어도 실무를 공부를 하셔야 돼. 이것도 공부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이론도 공부해야 돼, 실무도 공부해야 돼. 공부할 게 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술사적 접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술사가 합격이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업에 대해서 책임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책임 기술자가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문제가 생기면 부릅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할 대안 제시를 해야 돼요. 아, 몇 가지를.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에 나가서 보고도 하고 보고서도 쓸 것이고, 그렇죠? 기획안도 쓸 거고, 이런 일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면 돼요. 즉 문제를 풀 때도 내가 책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의 문제점은 뭐고, 그리고 대안은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야지만 점수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마다 아, 여기서 요구하는 거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답이 이제 정답에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깊게보다 넓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의 구조, 시험이 단답이 있고요. 논술이 있습니다. 이게 1교시고요. 2, 3, 4교시예요. 자, 이거는 용어, 단어를 던지면 대체적으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정확하게 쓰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넓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단답형을 많이 하셔야 돼요. 모르는 단어를 없애주셔야 돼.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 용어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논술로 가는 겁니다. 자, 문제 해결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주로 논술입니다. 논술. 물어봤는데 깊게 알아야지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번 회차의 문제는 개념이지만 좀 깊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풀기가 조금 수월했었던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엉터리로 쓰겠죠. 뭐 기계적으로 모범 답안이 있어서 아니면 제 교재 이거를 계속 딸딸딸 남겨가지고 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근데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중간 정도예요. 원래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너무 쉬웠어. 기계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기존에 제 책만 보고 암기해서 들어갔는데 그냥 붙었네 라는 분이 계셨어요. 즉 짧게 공부하신 분들이 최근에 너무 많았는데 이런 문제는 그런 분들이 합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나왔다는 거예요. 개념 문제가 많았어요. 자, 이거는 이제 출제자들이 교수님일 경우에 이렇게 많이 내십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풀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개념적인 거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이 논술을 깊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이게 맞을까? 틀릴까? 왜냐하면 문제를 똑같이 나오진 않았거든.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고 지금 제가 하란 대로 하신 분들이면 여러분이 썼으나 틀리지 않게 답을 쓰셨을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테스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훈련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단기간에 합격을 하려면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1차적으로 형식을 공부해야 되고 처음에는 형식을 공부합니다. 왜? 내용을 잘 쓰려고. 내용을 잘 쓰려고. 그 다음에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론 공부 뭐 이런 걸 해야 돼. 형식을 먼저 하는 이유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단답은 100분 안에 14페이지 안에 써야 되는 거고 논술은 그러니까 14페이지 쓰지만 10문제를 선택해서 푸는 거예요. 논술은 6문제 주지만 4문제를 선택해서 풀어. 근데 100분이라는 시간이 있어. 근데 형식을 모르면 그걸 안 지키세요. 단답을 10개 풀어야 되는데 뭐 6개 푼다지 7개 풀고
또 9개 풀고 나는 붙을 거라고 착각대로 하시는데 절대 그럴 수 없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최고점이 없기 때문에 뭐 10점 몇을 줄 수도 없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이해하는 게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형식을 일단 익히시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단기 합격을 하려면 형식을 고민을 한 달 안에 집중해서 끝내셔야 돼. 그러니까 이 수업의 6월 안에는 무조건 형식은 다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을 안 다음에 그걸 내용을 꿰맞추는 연습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 공부를 하고, 그리고 테스트,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 직전에 수업 들으신 분들 테스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는 걸 쓰는 데는 무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스트를 하면 그게 돼요. 근데 테스트를 안 하면 아는 것도 안 써져. 네 문제 풀어야 돼. 세 문제 풀고 그냥 나온다든지, 네 번째 문제 마무리도 못 짓고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하셔야 돼. 즉 우리 기숙사 시험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한 겁니다. 실전반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고, 실전반의 비중은, 자, 이거는 컴팩트하게 압축해서 얘기할 거예요. 실전반은요, 사실은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벅찰 수 있어요. 벅찰 수 있습니다. 이건 압축해서 얘기하고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이거를 훈련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실전반은. 그래서 수업 안에 이 훈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야 될 거는 다음 주부터 바로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과목 공부 다 하고 오셔야 돼. 시험 볼 준비를 하고 와야 돼. 그리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시험 본다는 생각으로 오시는 거야. 그리고 그 시험 본 거에 대해서 제가 풀어드리기 때문에 시험 본 문제를 제가 예상 문제를 생각해서 주로 해가지고 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제 계획은 처음에는 처음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난이도를 높여서 문제를 내버리면 여러분들이 못 풀기 때문에 처음은 기초적인 문제, 그래도 형식이 좀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얘기를 하다가 전반이 한 30%쯤 넘어가게 되면 점점 이제 문제를 응용해서 낼 생각이에요. 응용을 하고 거의 후반에 가서는 시사들도 막 섞을 거야. 기존에 안 나온 것들, 이런 것들도 막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문제를 낼 때 처음부터 그냥 변형해서 내버리면 어떻게 풀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황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주 한 주 과목을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 다 하고 왔으니까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시험 시간 안에 풀어보고 내가 오늘 이번 주를 얼마큼 했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야. 물론 모르는 문제 있으면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걸 최선을 다해서 이제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으나 처음엔 힘들어요. 압박감이 심하죠. 시험 보는 게, 공부는 몰라도 시험 보는 거 누구나 부담스럽고 누구나 싫습니다. 합격을 하려면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냥 시험 보는 게 부담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식과 내용과 훈련에 대한 생각들을 처음부터 갖고 계셔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무계획적인 공부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자, 이게 중요해요. 기숙사에서는. 계획 없이 하지 말고 처음에 일정을 잡으라 그랬죠. 나는 내 수준이 요만큼이니까 내 출발선은 단두바대 이러니까 요만큼 시간은 필요하겠다라는 계산을 해서 뭐 일정을 조율을 하든지 뭐 이런 거 해서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할 일들은 공부 시간 확보가 중요해요. 주변에서 뭐 들어서 뭐 3시간을 뭐 1년 정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 2시간에도 붙을 수 있고, 어떤 사람 6시간에도 안 될 수 있고, 10시간에도 다 할 것 다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인에 맞춰서 그걸 잡아야 돼요.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하면 출발선이 다른데 힘들어집니다. 이 시험 자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방향에 대한 얘기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정확한 방향이 틀리면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뺑뺑뺑 돌겠죠. 돕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데 틀려. 다시 또 와야 돼. 막 이렇게 1년에 2번밖에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름길로 가야지 빨리 합격을 합니다. 기숙사 시험은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오래 걸리면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내가 너무 바빠서 공부 시간 못 내도
2년을 넘기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년을 넘기면 힘들어져요. 지쳐. 여기저기 치이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그 방향은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게 되면 저한테 주고 가라고 할 거예요. 부끄러워서 못 내겠다. 그러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 우리는 합격하기 위해서 저한테 여러분 거를 자꾸 보여줘야지 제가 지도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상태가 어떤지 제가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업만 듣고 가시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실력이 어떤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테스트한 걸 저한테 주고 가셔야지만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 제시는 제가 한다 그랬죠? 제가 합니다. 제가 지름길들을 맞춰서 맞춤형으로 해드리는데 안 주고 가면 이제 제시를 못하는 거죠. 정규반에서 이게 숙제였어요. 근데 실전반에서는 테스트한 걸 주고 가는 겁니다. 숙제가 따로 없습니다. 숙제 없어요. 숙제 없습니다. 숙제는 뭐겠어요? 교재에 있는 거, 이론서, 예제집, 그리고 기출문제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기수강생들은 다 알고 있는데 신수강생들은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제공받은 홈페이지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직전에는 정규반이었으니까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 답지도 있고 주로 다른 사람 답지를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면서 이런 식으로 답을 썼구나. 뺏기란 얘기 아니라 감을 익히란 얘기입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감을 잡는 게 쉽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뭘 어떻게 하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수강생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수강생들은 하던 거 암기하고 오시면 돼요. 암기 요약노트 한 거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부족한 거 있는지 자료도 한번 이거 내가 이건 공부 안 했는데 자료 찾아서 숙제 형식으로 한다든지 공부를 하면 돼. 해당되는 과목. 진도는 이제 한 과목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과목 다음 주에 국제동향, 환경 문제, 그리고 또 환경계획학에 관련된 공부만 집중해서 해오면 돼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개씩 끝나는데 그 대신 이제 우리가 합격자 발표가 7월 초더라고요. 7월 2일인가? 내가 얼핏 보니까 제가 그렇게 봤거든요. 그 시점부터 보통 합격자 발표 나고 6주가 남는데 이번에는 이거 뭐지? 4주도 안 남네?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본 거예요. 기간도 짧은데 합격자 발표 나고 4주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는 발표 나면 바로 딴 생각하면 안 돼. 그때부터는 실전이에요. 자, 실전반에서 더 실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더 실전. 더 실전이 뭐겠어요? 그때부터는 한 과목씩 갖고 안 돼. 자, 4과목에서 한 5째, 6째 과목이 되면 앞에 과목 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과목 다시 되짚어서. 후반에 한 달은 2과목, 3과목씩 해야 돼, 일주일에. 그래서 제 봐서 여러분이 따라오면 그렇게 할 거고요. 못 따라오면 그냥 한 과목씩 하고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래 스케줄 이렇게 맞춰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계획의 방향에 대한 제시는 제가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기출문제 분석, 문제 유형 파악이죠. 자, 제가 이거를 올려드리고 왔어야 되는데 안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내일 여러분이 자료실에 올라가서 기출문제 정리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다운받으세요. 한 30몇 페이지 될 겁니다. 기출문제 정리하는 그 타이틀이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걸 다운받아서 124회까지 기출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직전까지 문제를 다 정리해 드릴 거니까 그걸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구나, 과목에 해당되는 건 뭐구나,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숙사 시험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얘기할 거는 공부 방법에 대한 거예요. 공부 방법. 자, 처음이신 분, 신수강생, 기수강생 다릅니다. 공부 방법이. 신수강생은 일단 그러면 한 과목씩 하라 그랬는데 아직 오늘 형식은 단답 논술 다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답안을 써라. 시험 볼 때 쓰는 형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식에 맞춰서 쓰는데 아직 써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면 이전에 자료실에 들어가서
답안 클리닉 자료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료실에 가면 그걸 한번 다운받아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형식을 썼는지 뭐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내 거 쓰기 전에 수업을 들었지만 한 번 듣고 바로 이해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형식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리고 공부는 자, 이론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제 교재 이론서를 1차 보셔야 돼. 이론서를 한번 쭉 보는 거예요. 1차.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집을 보는 거예요. 한 권 안에 있지만 이렇게 분천을 하게 되면 1권, 2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제풀이집 문제를 보는 겁니다. 1차적으로 신수강생은 문제풀이집 문제를 다 해결하셔야 돼. 이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디다가? 실제 시험 보는 용지에다가 하셔야 돼요. 뭐 공단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 학원에서 팔아요. 실제 시험 보는 그 두께예요. 재질도 같고. 그래서 그걸 사서 거기다 써봐야 돼. 노트 안 돼요, 노트. 노트 안 됩니다. 거기다 써가지고 그래야지 시험 볼 때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펜이 바뀌고 뭐 용지가 바뀌면 글씨체도 엉망, 글씨량도 조절이 안 돼,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다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처음 하신 분들은. 기수강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약 노트 한 것들 다 있으니까 있는 사람은 요약 노트로 공부하고 매일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써봐. 용지에다가. 안 써보면요. 또 엉망이야. 잘 안 돼요. 요약 노트만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안 써져 또. 그래서 매일 한 문제라도 단답 하나든 논술 하든 상관없으니까 그 용지에다 써보셔야 돼. 한 문제라도. 뭐 똑같은 거 내가 푼 거 다시 써보든지 뭐 모르는 거 써보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기출문제 직전 거 풀어보셔도 상관없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기출문제가 다음에 이번 시험에 안 나와요. 단지 나왔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선택사항이에요. 그거 풀고 싶으면 풀고 모르는 거 새로운 거 알고 싶으면 그게 아니라면 이거 안 나올 거니까 딴 거 공부해야지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3교시 우리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한 게 없으면 어떻게 쓰시려고요? 뭐 안 됩니다. 일단 시험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 하셔도 우리 실무자기 때문에 실무로도 뭉갤 수 있어요. 이쪽 실무는 아닌데요. 그래도 뭔가 실무할 거 아니에요. 관련, 유사 종목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실무를 어떻게든지 뭉개요. 그냥 시간 안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자, 공부 방법은 그렇게 하는 거고. 자, 그리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의예요, 정의. 처음에 얘기한 정의. 자, 용어를, 단어를 툭 던져. 그러면 단어가 뭐뭐란이라고 던졌을 때 정의를 내려야 되고, 이거는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셔야 돼요. 정의는요, 법에서 찾는 거예요. 기술사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법. 이번엔 법 문제 별로 안 나왔어. 그렇지만 법을 잘 알아야 돼요, 법을. 자, 법적 정의를 그래서 하는 거야. 이거 단어는 어느 법에 있더라. 이거 다 아셔야 돼. 법을 꿰뚫고 있어야 돼요. 이런 법적 정의를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책에 있는 거. 우리 이론서들이 있어요. 자연환경 관리 기술사 시험을 위해서 이론서들이 있어요. 그 이론서는 책에 적혀 있어요. 참고문화. 과목별로 그 책. 근데 그걸 요약한 게 제 이론서예요. 이론서로 보셔도 돼. 이론서로 보고 거기 없는 거는 이거 원래 책을 원서적을 찾아보는 거야. 이 책은 압축본이고 원래 책이 있겠죠. 그 책을 좀 찾아봐서 학술적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사 문제. 그거는 사전 찾는 거. 검색하면 나오는 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구글까지 검색하면 너무 자료가 많아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이버나 다음으로 해결하는 게 조금 빨라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우리 공부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료 찾는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뺏기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정의를 내리는 걸 하셔야 돼. 그것도 요약을 해야 돼. 기술사는 답지가 14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14페이지. 100분 안에 14페이지예요. 그래서 압축하고 요약하지 않으면 절대 합격을 못합니다. 시간 안에 못 풀어서 그러는 거예요. 시간 안에 못 풀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하라 그러면 막 논술 쓰듯 이렇게 쓰시는 분이요. 문장형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형식을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형식까지는 다 알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라. 자, 키워드란 얘기도 수도 없이 얘기할 거예요. 키워드. 자,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핵심 단어들은 몇 개 안 돼요. 정의 안에 핵심 단어 3개더라. 뭘 할 때 물어보는 거 이거는 3가지다, 5가지다. 그걸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표현하는데. 자, 문장을 보면서 항상 키워드 찾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정의, 키워드 그냥 달고 사셔야 돼. 정의 키워드를 제대로 이해하면 50% 이상, 아니 거의 심하게 얘기하면 80, 90% 될 수도 있어요. 정의와 키워드를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다 알고 합격하는 기숙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 있는데 어떻게든지 써내고 감점이 덜한 상태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알기도 좀 어려워요. 기숙사 시험은. 주관식이니까 서술을 쓰니까 이게 제대로 맞나? 정해진 문제에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문제은행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 있는 과목들 또 내가 평소 좋아하는 과목은 좀 잘하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못하는 거를 메꾸시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체 과목이 뭐가 있는지 목차를 한번 쭉 보셔야 돼. 오늘 제 교재를 보면 이렇게 뭐가 있는지 구성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정독이 아니라 그냥 빠르게 속독을 하시면 됩니다. 속독. 목차, 제목 위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가 있지? 그래서 이게 딱 머리에 잡혀야 돼요. 과목의 순서가 앞에 4개는 이론, 뒤에 4개는 실무입니다. 생태계 유형별로 나눠진 거.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반 시험 문제는 편중되어 있어요. 안 나온 게 많아. 최근에 골고루 나왔거든요. 그리고 문제도 기출문제 똑같이 나온 게 정말 많았습니다. 문제가 4개 되게 쉬운 거야. 그럼 딸딸딸 암기해서 모범답안 그냥 풀면 되는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개념적인 문제라서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문제가. 그래서 몇 개 과목 안 돼. 제가 세보니까 뭐야, 안 나온 과목도 많고 막 이러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많지는 않아요. 이게 공단에서 시험 문제를 자꾸 민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책의 시험의 출제 경향이나 출제 이론이나 채점 이론이나 막 이런 것들이 체계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교수님이 낸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제 교수님이 내신 거예요. 그동안에 교수님들이 안 냈어.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간 정도 난이도로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이번에 합격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짧게 하신 분들은 조금 쉽지 않은 문제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70점, 60점이라는 게 왜 60점, 70점이라고 얘기할까? 합격 점수가 60점이어서 그런 거예요. 처음 하신 분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60점만 되면 합격이에요. 우리 100점 만점 아니에요. 처음 하신 분들. 그래서 큐넷에서 얼른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뭐가 있는지 쫙 보셔가지고 70점 정도면 거의 수석입니다. 70점 이쪽에서 나와요. 자연환경 관리 기술사는요. 점수를 후하게 주면 78점도 저는 봤어요. 합격생들 점수에서. 후하게 주기 때문에 그래 70점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60점 00으로도 합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턱걸이로도 합격해요. 근데 결국은 둘 다 똑같이 기숙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1등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기준에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전략을 잘 세워서 무조건 60점만 넘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공부 내용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했죠. 공부 내용은 기준을 삼아야 되겠죠, 기준. 자, 정규반에서는 숙제가 기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숙제가 기준으로 보기에 신규에게는 숙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제 교재가 기준이라고 일단 생각하면 돼요. 교재 플러스 이제 기출문제 정리된 거 제가 준다 그랬죠. 그 기출문제를 보세요. 교재에 있는 거 공부했는데 내가 공부 시간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거 공부 다 했는데도 시간이 남아. 그러면 기출문제 보고 그중에 풀고 싶은 거 좀 풀어보시면 돼요. 공부를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찾아서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1차로 제 교재에 있는 거 이론서를 보시고 문제풀이집에 있지 않은 게 이론서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원래 책, 원서적 여기 참고문헌에 있는 거 그걸 보시면 됩니다. 경관생태학 책
두 권 있고, 생태학은 뭐 현대생태학이라든지 보존생물학 입문이라든지 뭐 이런 책이 있고, 국제동양 환경문제 환경계획학은 환경계획학은 책이 있고, 국제동양과 환경문제 책이 없습니다. 이거는 시사 문제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의. 근데 이번에 국제동양 환경 문제가 안 나왔어요. 단 하나도. 자, 역대 이런 적은 없었는데 주로 시사 잘 내거든요. 이번에 시사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웬일이야 이랬거든요. 시사가 안 나와서 열심히 막판에 시사 열심히 했는데 한 개인가 나왔나? 이런 거예요. 최근에 별로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사 공부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했더니 안 나왔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딴 문제 풀 때 쓰는 거야. 여러 번 내가 공부한 거 똑같이 안 나오면 써먹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그걸 어딘가에 구석구석 써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이런 동향들이 있다라고 써야지 고득점인 거예요. 써먹는 게. 근데 자꾸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현재 국제동에 왜 생기는데요? 생태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태학이든 경관생태학이 원론적인 거 물어보더라도 우리는 최근에 이런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환경 문제나 국제동향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 모르고 갈 수가 없어요. 환경이 워낙 심각해지고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와 크게 노력하지만 잘 안 돼. 사실은 노력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개발 논리가 크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에 대한 거를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얘기들 하시면 됩니다. 생태학의 원리를 설명을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뭐 논술이라면 4번에 쓸 수 있고 결론에 쓸 수 있고 이런 걸 구석구석 써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었다고 보는 거야. 개념바탕 탈락 이렇게 쓰는 거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최신 경향이란 건 문제가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책에 있으니까 그 책은 다음 시험 공부할 때 꼭 봐야지. 이런 마인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 나와요. 여러분 시험 이번에 볼 때는 7월에는 다른 게 나오겠지.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게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에서 나온 걸 생각을 하면서 어느 범위까지 공부해야 될지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 압축본이 제 교재이니까 교재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이것만 보고도 합격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공부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항상 빠르게 합격하려면 이걸 활용을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성실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 기술도 같이 익히셔야 됩니다. 일단 이번에는 3개월이 채 안 남았죠. 그쵸? 3개월, 8주니까 2개월이네, 2개월. 2개월이네, 다음 주. 그럼 2개월 안에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개월. 그 다음에 두 번째 2개월. 자, 6월. 7월 나눠야 돼요. 이걸 가셔서 이제 스케줄을 잡아야 돼. 신수강생들은 6월을 엄청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 하시면 이걸 어디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니까 6월은 그렇겠지만 이제 기수강생은 지금부터 바로 실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거를 잡을 때. 그래서 일주일에 한 과목씩 하더라도 나는 한 과목씩 하는 게 아예 한 과목을 아주 깊게 하는 방법 하나. 기수강생은 깊게 하는 방법 하나. 자, 두 번째는 자, 해놓은 거 다 봤는데 시간이 남아? 그럼 한 과목만 하지 않고 두 과목을 하는 거예요. 4주가 있다면 4강, 4강이잖아요. 애초에 반복에 의해서 우리는 합격을 하는 거라서 그냥 1강, 예를 들면 첫 번째 주에 한 강이지만 1, 8 이렇게 하는 거야. 2, 7, 3, 이렇게 3, 4 이렇게 3, 6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씩 해버릴 수도 있어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한 건데 또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공부를. 그럼 두 개씩 하는 거예요. 두 개씩. 욕심을 내서. 반복에 의해서. 왜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시험에 8주차 거를 생태도시, 생태내 두고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편의상 나눈 거지
첫 번째 과목하고 끝의 과목을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어요. 자꾸 이건 생태학이 좀 가까운 문제이지만 생태학만 쓰냐?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태학 문제이지만 이 생태학의 다른 얘기들을 쓸 수 있다. 실제 현실에서 보면 생태계 유형에서 생태학의 이론 원리는 어떤 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에서는 어떤 걸, 뭘 어떤 식으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엮어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과목과 끝의 과목까지 우리는 골고루 반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의상 나누는 거지, 편의상.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야지 사실은 느낌이 와요. 근데 처음 하시면 이게 끝까지 가야지 그때쯤 돼야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다고 얘기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이게 따로따로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서 문제가 이게 어느 만큼 가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한 과목씩 신수강생을 하나씩 하면서 이때는 형식을 완벽하게 익혀서 내용 정리가 답안 안에 정확하게 들어와 줘야 돼요. 이걸 하셔야 되고 신수강생을. 그리고 7월에는 이제 속도가 붙어서 양을 늘려야 돼요. 양과 질을 동시에 고민하면서 하셔야 돼요.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넣으셔야 돼요. 시간 안에 푸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재가지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 일단 양을 채우고 그 다음에 정확도를 높여줘야 돼요. 질을 높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얘기 저 얘기 막 그 마라톤 하듯이 되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만 얘기를 해. 답지 않아. 그냥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써. 답지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방 보입니다. 채점위원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 게 일정 관리가 첫 번째예요. 스케줄표를 딱 보고 만드셔야 돼. 자, 그리고 요약 노트는 요때 만드는 거예요. 요때. 요약 노트는. 그럼 요약 노트는 뭘까? 요약 노트는 답안을 쓰고 그걸 암기를 하는 과정인 거예요. 암기라는 과정인데 다 암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의와 키워드와 암기를 해서 그거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는 거를 마지막 한 달에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신수강생. 기수강생은 처음부터 해야죠. 처음부터. 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맞춰서 일정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신수강생을 위한 요약 노트는 제가 때 되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재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과 형식과 훈련 얘기했죠. 형식이 먼저, 내용이 그 다음, 훈련. 세 가지 동시에 한다. 실전반에서 훈련이 수업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네 번째 3개월 단위인데 아니에요. 이번에 2개월입니다. 2개월. 잊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스타트해요. 오늘만 워밍업이지. 그래서 오늘부터 막 뭘 시켜버리면 여러분들 지치니까 학원에서 한 주로 그냥 텀을 준 거예요. 지난주 시험했는데 이번에 와서 공부를 시험 보라고 하면 또 일주일 단위로 엄청 싫을 거 아니에요. 5시 몇 분까지 시험 보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한 주만 쉬어가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스케줄 하라 그랬고 도구 얘기했죠. 자, 기수원생제 도구 다 있는데 오늘 처음 하신 분들은 기숙사 펜을 정하세요. 제가 쓰던 거 들고 왔어요. 일단 펜을 빨리 정해야 돼요. 여러분 글씨체에 맞는 거. 두껍고 진한 거. 젤펜하고 볼펜이 있습니다. 젤펜은 제가 들고 내놓게. 볼펜은 제트스트림. 자, 두께는 0.7, 1.0, 1.2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0.5 안 돼요. 0.5. 글씨가 작고 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0.7, 1.0, 1.2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 펜으로 시험 보셔야 되고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용지는 기숙사 시험 용지, 펜은 기숙사 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타이머는 시간 정해서 풀어야 된다는 게 잊으시면 안 돼요. 꼭 시간 정해야 돼요. 단답은 10분 안에 풀어야 되고 논술은 25분. 그래서 타이머가 필요한 거고 시험 볼 때도 들고 가야 돼요. 시계. 자, 그 다음에 이제 녹음기 얘기가 있는데, 자, 동영상을 제공하면 녹음기가 안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동영상이 이번엔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안 필요하겠네요. 이번 통은.
근데 제공이 안 되거든요, 평소는. 실전반을 하기 때문에 제공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녹음을 굳이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에 있는데, 이 얘기는 형식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할 거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험 볼 때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암기로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단순 암기로 하게 되면 이번 회차 같은 시험 문제 못 풀어요. 개념을 알아야지.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러면 못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할 거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셔요. 그러면 암기 전혀 안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암기할 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기할 거는 나중에 정의와 키워드라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정의 알고 키워드 알고 이게 주로 제목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거거든요. 형식에서. 제목으로 나온 것들은 암기를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이해한 걸 가지고 그냥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강점, 실무 얘기, 또 글을 잘 쓰는 사람, 평소에 글을 잘 쓰는 사람도 도움이 돼요. 기숙사 시험 주관식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내 글씨체가 굉장히 좋아. 도움이 돼요. 기숙사 시험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 경제성, 법제도. 기숙사기 때문에 경제성 중요한 거고요. 경험은 실무예요. 이론한다고 실무에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기숙사는 실무자 중에서 뽑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꼭 이 실무에서 기숙사를 합격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내가 하는 실무를 마음껏 답지안에 쓸 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법제도, 법안에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법제도를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차별화 얘기를 하는 거는, 차별화는 남들하고 기계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이번에는 똑같을 수 없었을 거예요. 차별화가 아니라 이번엔 저절로 차별하게 될 거예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이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예제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엔 저절로 차별화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론과 실무의 경험이 그대로 드러났을 것 같아요. 사실 기숙사 문제 원래 이랬어요. 누군가가 물어본다. 원래 이 기숙사 문제 이랬었는데 그동안 너무 똑같이 나와서 기계적으로 단순 암기하는 사람도 붙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차별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네 번째는 표현이나 전달 능력에 대한 얘기는 가독성인데, 자, 이건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걸 형식 얘기하면서 또 얘기할 겁니다. 현장 경험 얘기. 자, 계속 실무 얘기 강조하죠. 경험. 그리고 글씨체. 자, 글씨체가 시작이라서 글씨체 얘기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글씨 좋으면 도움이 됩니다. 읽기 편하니까, 여러분. 자, 7번째,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은 것도 푼다라고 얘기하는 건 논리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주장하는 거예요, 글로. 논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묻는 거에 안 맞는 내용을 쓰면 도움이 안 돼요. 질문, 출제자는 이 의도로 냈는데 엉뚱한 거 쓰고 온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답안 작성은 내용은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즉, 이론, 기본과 중요 내용은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입니다. 이론에서 반드시 써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차별화는 사실은 이론으로 차별화할 수도 있고 실무로도 차별화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남들은 책 한 권 보는데 막 책을 한 10권 봤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당연히 이론으로 차별화되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면. 근데 그게 안 되시거나 나는 실무 경험이 많으면 굳이 이론을 그렇게 메꾸시지 않아도 돼요. 실무 얘기 쓰면 돼. 현장 얘기를 하면 돼요. 현장 얘기. 아니, 종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도 희귀식물, 특산식물 이런 게 시험 문제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럼 그 실무에서 어떻게 쓰는지 얘기하면 되죠. 희귀식물 이런 거고 특산식물 이런 거니까 현재 생태보건 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얘기를 쓰면 돼. 근데 실무에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거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무를 강조해서 차별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답이 없어요. 10명이 합격하면 10명이 다 다른 게 기숙사 시험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타 사항.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대충 기숙사 시험에 대한 이해
자연환경 관리가 뭔지에 대한 거 공부하면서 깨우치는 거예요. 오늘은 기숙사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자연환경 관리에 대한 얘기는 살짝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오늘은. 자, 그 다음에 기타 내용에 대한 스터디나 스터디는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는 건데 아마도 이번에는 스터디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스터디가 토론을 못하고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만 제가 묶어드리거든요. 그래서 되면 묶어서 또 테스트를 더 하라고. 학원에서 하는 테스트 외에 또 시킬 거예요. 주중에. 이렇게 해서 훈련을 많이 시켜줍니다. 왜? 훈련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숙사 시험은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강제성을 띄워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스터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쭉은 일반적인 공부 방법에 대한 복습, 예습 체제니까 예습 열심히 해오셔야 되고 복습도 하면 되고 시험 문제 나왔는데 문제를 변형해서 나오게 되면 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좀 다르네 라는 게 하면 집에 가서 그 해당되는 다음 주 시험을 봤어. 그 문제 내가 제대로 못 풀었어. 그 문제는 공부하고 해야죠. 가셔서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남아요. 이 복습이라는 게 한 이틀 뒤에 하면 기억이 안 나. 내가 옛날에 어떻게 풀었지? 자, 우리가 시험 보고 나면 복귀하라고 제가 시키거든요. 그때 이틀 안에 복귀해야지 3일만 지나도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해. 여러분들이. 내가 푼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복습, 이 머리가 원래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습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자, 그리고 체력 관리는 힘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고 일단 처음 하시면 워밍업을 하셔야 될 거고 의자에 오래 앉는 연습도 하셔야 될 것이고 집중도도 높여야 되고 근데 이게 체력이 되는 사람은 금방 합니다. 사실은. 막판에는 체력이에요. 체력이 안 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못합니다. 체력 관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꾸준히 하거나 처음부터 보약을 드시려면 지금부터 드세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체력 관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올해의 마지막 시험이네, 이번이. 그래서 떨어지신다면 마지막 시험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험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잘 달려보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매번 얘기를 하지만 이 오래 공부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연환경관리기술사가 합격률이 중간중간 높으면서 다 합격들을 해서요. 길게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 아닌데 라고 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만큼 상대적으로 좀 더 나았게 공부했다. 시험을 그 정도는 봤다. 이런 거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 처음 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수강생만이고 등록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있는 거 빨리 홈페이지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주로 다 자료실 보시면 됩니다. 자료실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초창기에는 토론학습방이나 나머지 학습 이런 게 했는데 흩어져 있으니까 힘들어. 그래서 자료실만 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제공되는 거를 예습체제라 그랬죠. 그래서 수업을 동영상을 이 직전 거를 제공을 해준 걸 알거든요. 기숙학생들은 이번 현수 수업도 제공해 준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그거 들으면서 예습을 하고 자, 하나가 더 들어가네요. 교재 보기 전에 수업을 듣는 거야. 그 동영상 수업 제공되는 거. 4시간이지만 제가 말이 빨라서 아마 1.2배속, 1.4배속 못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들릴 거예요. 제 말이 따다다다다 이럴 거예요. 제 말이 원래 빨라서. 그래서 그걸 들으면 4시간이지만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3시간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듣고 그리고 이제 답안 쓰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형식 얘기나 이론 얘기가 훨씬 더 압축됐다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오시면 되고 답안 작성에 대한 얘기 계속 할 겁니다. 강의 내용 교재 지금 설명을 드렸죠. 교재 잘 활용하라고. 합격 수기는 이제 힘들 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격 수기를 보시면 되고요. 자, 하루에 공부하는 거는 단답 하나, 논술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선택이겠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공부를 하루에 2문제 공부한 사람과 하루에 10문제 공부한 사람 어떻게 같겠어요?
그리고 단답만 주구장창 하는 거는 이 훈련이 안 돼요. 단답과 논술을 병행하셔야 돼요. 왔다 갔다 다니면서. 기숙사 공부가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상승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거죠. 강의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다음 주에 시험을 보니까 1주차 거 공부 다 하고 오셔야 된다고. 그거를 준비를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복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수업은 예습 다 해오셔서 제가 말한 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네? 그런 걸 이제 체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도 짧게 압축해서 얘기할 거야. 이론과 문제풀이집 볼 때도. 그래서 강조할 것만 강조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교재 가지고 오셔야 돼요. 교재를 1, 2교시는 하니까. 3교시에 시험 보고 4교시에 그 시험 본 거 가지고 우리가 풀이를 하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거든요. 자, 강의 중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얘기는 이게 힘들다고 딴 생각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물론 제 목소리가 자기에는 조금 시끄러운 목소리라서 졸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피곤한 우리는 딴 데 갔다 오십니다, 정신이. 그래서 그런 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손에 펜을 들고 열심히 집중해서 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형광펜부터 사라. 공부가 할 때는 쫙쫙 그어가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라고 그 요즘에 아주 정신과 의사 뜨신 분 계시죠. 그분이 이렇게 봤는데 말투가 통통통 튀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말이 통통통 튀는데 애들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진 않았고요.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분이 나와서 설명하는 거, 애들에 대한 게 아니라 이렇게 슬쩍 봤어요. 근데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신과 중에 소아정신과는 성인과 소아정신과를 2배로 공부해야 된다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볼 수 있는 거 0세부터 100세까지 다 진단할 수 있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 이 심리 상태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는 얘기들이 제법 많았어요.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는 부모들의 고민은 뭐예요? 공부잖아요, 공부.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하는 얘기가 공부는 재능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아무리 쥐어짜도 재능이 없는 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능이 없는데 그러면 공부는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에게 등급에 대한 거. 얘 100점 맞아야 되는데 한 개 틀려서 화나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2가지를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몇 점이었는지 기억나냐고 묻는 거예요. 그거 기억할 사람 어디 있어요? 기억 아무도 못하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기억나는지 묻는 거예요. 가장 그 기억나는 공부했던 순간에 대해서 묻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독서실에서 나는 무조건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한 사람 있죠. 엉덩이로 공부한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힘들어도 그 기억들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했는데 막 졸리는 거 참아가면서 했다. 근데 그 기억이 평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성적이 몇 점이 나왔냐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참고 인내하면서 하는 것들 있죠. 이게 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게 정답이다. 사람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자꾸 점수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성취감보다 위축되는 거야. 아니 90점 되게 잘했는데 90점 못했다고 구박받아봐요. 그래서 이 몇 개나 틀렸어 이러면 성취감이 안 생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답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정신과 의사는 남달라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제가 사람의 관계나 심리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 책도 그런 계열의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공감에 관한 얘기. 이런 걸 보고 있는데 그분의 얘기를 딱 듣는서 그래 우리가 배워야 돼. 그러니까 평생 죽기 전까지는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 배워야 돼. 관계도 배워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 제가 강의를 그걸 보는 이유는 내가 강의하는 게 제대로 하고 있나? 매번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가르칠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나의 아이들도 교육을 시키면 좋은데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강의에 대해서는 끌어올려야 되니까
근데 사적인 건 잘 안 돼. 이렇게 공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좀 되는 경향이 있는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밖에서 나가서 하는 거나 집에서 하는 거는 다르다.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개인이 들어가게 되면 객관적일 수가 없거든요. 이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꾸 다른 게 더 앞서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방법들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될 때는 펜도 바꿔보고, 사실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펜 욕심이 많아요. 공부 안 될 때는 색깔도 다양하게. 좀 좋아 보이는 펜, 필기감 좋은 거, 노트를 한 묶음은 산다든지, 저도 이랬는데,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극을 받아서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버티기 작전하고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재미있어질 때가 있어요. 처음이 힘들지 처음에 막 안 되니까. 처음이 잘 되면 뭐하러 공부하러 오겠어요. 학원에 왜 오겠어요. 혼자 하시지. 처음부터 잘하시면. 그쵸? 저 같은 코치나 트레이너가 필요하니까 오신 거잖아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은 힘드나 어느 단계에 느낌이 와. 아, 뭔지 알겠어. 그러면 그때부터 재밌어져요. 그때 탄력을 받고 쑥 해서 합격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실하게 제가 말하는 걸 염두에 두어서 하면 반드시 합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후에 할 일에 대한 건 이제 키워드나 복습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24시간 안에 봐라고 얘기하는 건 두뇌가 24시간 하루가 가기 전에 공부한 걸 다시 보면요, 뇌에 새겨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복에 의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강의 교재, 제 교재가 생각보다 열심히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재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이런 숙지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답안 작성 시. 자,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제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형식은 가독성을 높여야 되는 얘기,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거 2교시 때 얘기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써라 라는 얘기. 자, 알려줘도 해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항상 모든 공부는요, 자, 아까 실무라고 얘기했지만 공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론, 그리고 경험에 의한 거. 이게 이제 실무죠, 실무. 알았어. 그럼 해봐야지, 경험으로. 해봐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느는 건데, 자꾸 그래 손만 듣고 뭔가 알 것처럼 오는데 손만 듣고 안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할 준비를 꼭 해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해오지 않으면 쉽지 않아. 실력이 안 는다는 얘기예요. 훈련을 안 하면 실력이 안 늡니다. 매일 하셔야 돼. 매일 꾸준하게. 이런 게 중요해요. 자, 운동선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운동선수와 똑같아. 처음에 안 하던 걸 했더니 온몸이 근육통에 시달리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다가 공부하려면 몸도 아프고요, 머리도 무겁고 이런데 이 과정이 거치면서 근육이 붙는 거예요. 공부도 근육이 생깁니다. 공부 근육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제 더 재밌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이걸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공부하는 거 이런 거를 꾸준히 매일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공부할 장소도 정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집중력이 더 높아져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은 능력의 차이는 집중력인 것 같아요. 재능 있는 사람은요, 집중을 확 해가지고 빨리 끝내거든요, 그거를. 근데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좀 늘어지죠. 다 재능이 있진 않아요. 전 운동 중에서 근육 운동은 예전부터 재능이 있었는데 유연성에 대한 거는 아주 제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유연성을 하는데 매일 꾸준하게 참고 아주 조금씩 나아지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고자 하면 안 되지는 않아요. 되더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유연해졌는데 옛날 생각해보면 사실 10대 때도 안 된 걸 지금은 합니다. 10대 때도. 10대 그 유연할 그 나이에도 안 되는 거를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근육 만드는 거 운동하고 똑같으니까 매일 꾸준하게 하면 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 재능이 없어서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기숙사는 서울대 정도 공부 잘해야지만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느 정도 하면 실무로 뭐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넘겨서 이제 기숙사 용지하고 숙제하시고, 자, 오늘 지금까지 한 내용이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방향과 기숙사 공부가 어떤지, 시험은 어떻게 하고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 드려도 듣는 거하고 실제 해보면 또 다르거든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 맞아 그거였는데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 이러실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한번 보시라고 제가 유인물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7페이지에 스케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얘기고 이제 2주차 다음 주 보면 1, 2, 3, 4 이런 얘기 수업은요 50분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50분 하고 이론 50분 뭐 10분 쉬고 문제도 50분하고 10분 쉬고 즉 압축해서 얘기해요. 압축해서 얘기하는 거고 자, 테스트를 80분이라고 적어놨는데 자 처음에는 단답 5개 논술 1개를 시험을 볼 거예요. 처음에는 단답 5개 논술 1개 75분이에요. 75. 이제 뒤에 후반에 가면 단답 3개, 논술 2개를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80분 시험을 볼 거예요. 계속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75분에서 80분 정도 시험을 보고 자, 테스트 풀이는 한 3, 40분이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4교시는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당연히 자료실 안 올리겠죠. 풀이한 것도 안 올리겠죠. 풀이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는 코멘트 정도만 적을 거고요. 뭐 내용이 많지 않은 자료를 제공하진 않을 거예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니까. 이건 이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자료실로 올라갈 거예요. 문제와 테스트 풀이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다운받아 볼 자료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료가 올라가면 미리 다운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나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는 있다 그랬죠. 기출문제 정리한 거. 그거 하나는 다운받아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 정리한 거 제가 올릴 테니까 내일 가서 다운받아서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은 진행이 됩니다. 시험 보기 직전, 전주 일주일 전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시험 정보도 한번 볼까요? 뒤에 가서 시험 정보. 오늘은 50분 수업 아닙니다. 1시간 10분 정도 하고 한 15분 쉬고 그 다음에 뭐 1시간 10분 또 1시간 20분 이 정도 수업 진행하는 거예요. 정규반 할 때 보통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합니다. 3교시로. 자, 5월과 7월에 이번 7월 30일인가? 이때죠? 시험입니다. 공단의 큐넷에 가면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어요. 환경 관련 학과여야 된다. 경관생태학, 자연환경 법규, 생태보건과 환경생태관리론, 환경계획학, 조사보존보건계획, 시공에 관한 거.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수업에서 하는 거고 1교시 단답형 2, 3, 4 논술 400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분 100분 진행이 되는 거예요. 면접은 합격한 다음에 면접 특강 합니다. 자, 그리고 60점이어야지 합격을 한다. 뒤에 넘기면 9페이지 보세요. 이걸 볼 거는 뭐냐면 합격률을 보시면 돼요. 합격률. 작년에 응시생이 130명. 이거는 전반 후반 합친 거예요. 그럼 한 해 차에 60명에서 65명 본다. 60명? 보통 전반에 60명 보고 후반에 70명 봐요. 유관기술사가 후반에 시험이 없으면 보거든. 그래서 60명, 70명 본다고 보시면 돼. 이번에 한 70명쯤 볼 거란 말이죠. 근데 12명 합격을 했는데 9%, 9.2%죠. 9%에서 10% 정도였어요. 3년 전에도. 최근 한 3년을 보니까 130명 정도죠. 근데 작년에는 2019년에는 19.1%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둘 중에 하나야. 근데 19.1%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그렇게 해요. 많이 뽑을 것 같아요. 60년 중에 한 12명 뽑힐 수 있어요. 제 생각에 맞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생각보다 돗자리 까는 도사에 가깝거든요. 이게 하도 많이 들여다보다 보니 예측을 잘해.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재미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는 거. 이런 것도. 그래서 이 9%가 아니라 19% 될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그냥 예측할 뿐이지 확실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1교시고요. 한 10분, 15분 정도 쉬시고 2교시에
답안 작성 요령, 단답과 그리고 논술형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잠시 움직이셔서 쉬시면 되겠어요.